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팬들 입장에서는 이 표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제 안표가 횡행할 수밖에 없고 요걸 또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당국의 지금 방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요걸 좀 잘 저렴한 뭐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세호 기자가 좀 취재를 해 오셨죠. 네, 일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개인 거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저도 그래요. 진짜 내가 이거 보고 싶으니까 얼마를 지불하도 어쩔 수 없다. 정가를 못 구하면은 뭐 몇 배를 지불하고도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전 100%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개인 거래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뭐 팬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티켓베이에서는 그래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아까 들어가가지고 좀 봤는데 입장을 하고 나서 구매 확정을 눌러야 판매자한테 입금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제를 하면은 그 돈이 업체가 일단 지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구매 확정을 눌러야 그 판매자한테 입금이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티켓을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해놓고 팔겠다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사연 보니까 그 우천 취소 이슈가 있더라고요. 비싼 값에 그래 나 이거 꼭 가야 돼 해가지고 개개인 거래 때 개인 거래를 통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갔는데 이 경기가 우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판매자는 내가 산 정가만 너한테 환불해 줄 수 있다. 그럼 그 남은 차이는 이제 야구도 못 보고 손해를 본 거죠. 개개인 그렇죠. 거래는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말 개인 거래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보통 그거죠. 저기 그 채소 그 사이트나 거기랑 이제 물품 거래하는 땡땡나라 약간 그쪽은 좀 리스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정가에 구매하셔서 가을 야구를 즐기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좀 벌금 7만 원 정도만 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범칙금이 너무 싸요. 이게 경범죄가 한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니 16만 원 내면 끝이라고요? 네, 범칙금이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장만 팔아도 16만 원 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한 장 뭐 더 팔아서 한 장만 팔아도 바로 이득이니까 그런 게 이제 제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에 좀 움직임은 있어요. 온라인 안표 신고 지금 이게 이런 제도도 있고 징역 벌금.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이 매크로를 잡기 위해서 일단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대요. 이게 언제냐면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때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를 이제 그때 이제 아마 티켓 링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이런 암표를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보니까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한 5만 1,000건 정도가 지금 안표렉 거래 건수로 지금 그 프로스포츠 온라인 안표 신고센터에 접수가 됐고 요게 작년과 그러니까 1월, 8월인데 작년 한 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금 수치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야구가 또 압도적으로 타 종목에 비해서는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 특정인이 이 매크로를 통해서 티켓을 막 20-30장 제가 한 2016년도조에 이 안표상을 한번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분 티켓을 100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100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한 30명 정도가 PC방에서 쫙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만의 노하우야 뭐 이런 네, 거. 와. 내가 이거 다 나 투자를 해가지고 확보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LG 기아 그 와일드카드 아. 1차전 그 치열했던 네. 그 투수전 그때 이거를 그때 30만 원인가 40만 원에 장당 팔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네. 아니, 그러니까 범칙금 16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아니야. 거죠. 한 장도 안 된다 네. 이거죠. 네. 예. 네. 그래가지고 티켓링크 인터파크 둘 중 하나인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네. 야구는 그래서- 뎁스유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런 문제가 사실은 뭐 우리만 프로스포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그 안표?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있긴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네. 리셀이 뭐 좀 성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티켓 샀는데 이 티켓이 뭐 취소돼가 돼가지고 이거를 환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 있는 완전히 갖춰진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뭐 애리조나에 스프링 캠프 출장을 네네. 가면은 NBA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오히려 저는 리셀 사이트에서 삽니다. 왜냐면 그게 더 쌀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정가보다 시간이 다가오면은 아하. 경기 시간이 뭐 경기가 7시 시작이면은 전날 밤 11시부터 갑자기 못 가기는 사람이 생기면 당일 한 오후 한 2시까지 쭉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정가보다 싸네 이러면서 또 좋은 자리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입장하는 순간 그 판매자한테 돈이 입금되는 구조를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리고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 스마트폰 안에 티켓이 들어가서 그냥 바코드만 찍고 들어가면 되는. 바코드만 찍고. 네. 요새 우리도 바코드 찍고 그냥 들어가나요? 맞아. 네. 티켓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게 제가 올해 3월에는 애리조나를 가가지고 두 경기 NBA 경기 하나 보고 네.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고 그 시범 경기를 봤어요. 애리조나에서 하니까요. 그랬는데 일단 시스템 자체는 좀 안전하고 편리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대만에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있을 때 그 개막전이 한국하고 대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안표 가격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타이페이도 네. 개장 경기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새로운 구장의 첫 경기라서 관심도도 높았고 뭐 금액도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르바이트는 10년 전 얘기니까요. 아르바이트 안 2016년도니까 쓴대요. 프로그램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땡기나 보네요. 야, 미친놈들이네.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죄송합니다. 제도적 본인이 약간 다 차단한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걸 죄송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합법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끌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힌트는 한번 보여줬어요. 서울 시리즈에서. 아 서울 시리즈 때. 네. 그때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주관한 맞아요. 맞아요. 콘서트도 그렇다면서요. 실명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여주면 네, 다 확인했어요. 티켓에 찍힌 네.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일치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아하. 하려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입장하는 시간이 너무 입장 오래 걸렸죠. 시간이. 일일이 네. 체크를 하느냐고 오래 네. 걸려서 이제. 서울 시리즈 네. 때도 아 네.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다 그만한 확인을 해야 이제 되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인력과 되니까. 장비가 좀 어쨌든 돈이 네. 있어야 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서울 시리즈 때 고척돔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거기까지 서 줄이 있었어요. 네, 줄이 진짜 다 서 있었어요. 거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구름다리에 그렇죠. 줄이 처음 엄청나게 봤습니다. 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분들 다 들어오시면 거의 2, 3회 되겠는데 약간 이런 걱정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니 그또 뭐 어쨌든 지금 안표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도 없이 네. 폭리를 취해서 맞아요. 이걸 많은 금액을 음, 착복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공정하게 티켓을 산 게 아니라 저런 뭔가 매크로나 네. 프로그램을 써서 음. 야구 팬 다 같이 뭔가 사는 게 아니라 혼자 그 먼저 사재기 해듯이 사서 이거를 살려고 한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꿀 수,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 네. 이게 있어요. 저는 어쨌든 시즌권자를 우대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10년, 시즌권자. 15년 동안 계속 한 팀의 팬으로 시즌권을 계속 이어가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우선권을 줄 필요는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일단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시즌권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어도 이분들에 대한 포스트시즌 티켓에 우선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또 KBO가 주관하다 보니까 아하. 뭐 한국 시리즈 포함해서 포스트시즌은 그래서 좀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기회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로열 팬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암표 뿌리 뽑아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다시 바꾼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좀 잘 가만히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아 이건 처벌 너무 약해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처벌 좀 강도를 좀 올리고 어쨌든 그 모든 시장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는 사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애려면 그럼 어쨌든 사는 사람한테도 제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게 좀 제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뭐 티켓링크 인터파크를 헷갈렸는데 이게 왜 계속 헷갈리냐면요. 지금 KBO 리그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예매처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한 세네 곳 통합하면 안 돼요. 되나요? 그것도 네. 그래요, 맞아요. 어느 구단은 여기서 하고 어느 네, 구단은 여기서 그러니까 하고 이게 이게 이렇게 구단마다 돼 있죠. 다르잖아요. 네. 이거 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KBO 리그는 어느 구단에서 정태형님 그런가요? 기아는 시즌권자 한 장은 선점이 가능하다. 제가 작년까지는 네. 이게 딱히 없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올해는 그렇다면 올해 기아는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좋은 제도라고 저도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시즌권자는 이런 큰 경기에 있어서 좀 우선권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아가 KBO랑 좀 합의를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BO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나요? 사실 KBO도 이런 하고 싶어 해요. 이런 통합해서. 티켓 예매처를 한 곳으로 단일 창구로 만들어서 10개 구단이 모두 같은 사이트에서 그게 사실은 팬들에게 가장 편리한 일인데. 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또 마케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어느 A 구단 팀 팬이 A 구단 홈 경기만 가지 않잖아요. 요즘 맞아요. 원정 경기도 많이 가고 뭐 그럼요. KTX 이용해가지고 뭐 지방도 많이 놀러 가고 맞아요. 야구를 즐기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야구 팬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크거든요. 뭐 포인트 제도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통합 마케팅에 있어서 늘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티켓 예매 또한 뭔가 좀 모그룹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일즈도 네. 하고 있으니까. 세일즈. 네, 그 우리 구단 티켓을 우리 모그룹에 관계된 그런 업체가 네. 맡아서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KBO의 입장은 10개 구단이 다 따라오지는 못하더라도 한 5개 구단, 6개 구단만 따라와 주면은 여기서부터 선제적으로 좀 통합 마케팅을 해보자 좀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5개 구단, 6개 구단이 하다 보면은 이쪽 팬들이 좀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네. 좀 편리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 않겠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결국엔 좀 통합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현장 판매는 이제 너무 구시대적인 유물인가요? 라는 얘기. 근데 현장 판매 때 저 네. 기억나거든요. 저 예전에 한 2007년도인가 이때 포스시즌 이제 줄 서서 이제 티켓을 사야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섰는데 그 앞자리에 이미 밤새서 안표상들이 다 텐트 치고 앞자리 선점했어요. 그때도. 네, 그때도. 그래놓고 이분들이 그 티켓을 쭉쭉쭉 뽑는데 막 네. 40장씩 뽑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분노를 느꼈던. 네. 옛날에 현장 판매 시절에도 안표상은 있었고 그분들이 독점을 해왔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젊은 분들도 많고 뭐 많이 야구장도 젊어졌지만 올드 팬들, 네. 시니어 팬들도 사실 야구장을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점점 더 이제 좀 멀어지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이저리그 여전히 전화로 해서 티켓 구매할 수 있지 있을 않나요? 거예요. 네, 있고. 그 티켓 구매 전화번호 있었 구단별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얼핏 들으니까
편의점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티켓을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주민증을 보여주면 그분들에게는 따로 파는. 아. 물론 그게 이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그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네.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하면 어떨까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댓글에도 시니어 이런 얘기도 있고 크보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달리네요. 네, 아까 그 가장 댓글 좋죠. 보니까 네. 뭐 6대 2대 2? 뭐 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분포도가. 네. 6대 2대 1대 1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 부분은 통합되는 게 야구 팬들한테도 맞습니다. 좀 더 편리해지고 혜택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BO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팬들을 위해서. 맞아요. 저런 거 되게 많이 봐요. 네. 진짜 직관 가서 현장 발권 그 앞에 가서 음. 표를 찾으시는 이 시니어분들이 조금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시즌에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거기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식들이 예매해주면 구매 다 그렇죠. 해줘야 되죠. 가서 네. 이제 네. 찾으시는 거죠. 네. 네. 티켓 구하기 어려우시니까요. 마라 부대찌개랑 마라 떡볶이 드시고 포스트 시즌 티켓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기 어쩌면 네. 그 클릭하는 것보다 저게 확률이 높을 수도 확률이 더 있겠네요. 높을 수도 있죠. 네. 땅스 부대찌개에서 드신 다음에 마라 부대찌개, 마라 떡볶이 드시고 응모권을 받으신 다음에 땅스 부대찌개 저기 접속하셔서 그 응모하시면 포스트 시즌 티켓 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티켓 전쟁입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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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저 LG가 29년 만에 우승할 네. 때, 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길 때마다 아, 가격이 네.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네. 그 저는 이제 어떤 팬분께서 저한테 캡처한 걸 보내주셨는데 1차전 테이블석이 450만 원인가? 우와. 네, 그 4연석 자리가. 아, 4연석 4자리가. 예. 원래는 얼마 정도 하죠? 그게 한 10만 사연상 12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10만 원 좀 넘을 거의- 15만 원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그거 보고 놀랐고 근데 그게 판매가 된 아, 판매가 돼. 네. 네. 판매가 된 그게 더 가격이. 신기하네, 예, 판매가 돼. 예. 그랬고 그거와 수원에서 4차전을 하는데 네. 그 LG가 좀 크게 이긴 경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LG가 점수를 낼 때마다 잠실에서는 5차전 가격이 거기에 비례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승 확률이 실시간으로. 이제 우승 확률이 예, 생기니까. 우승 마지막 결정전은 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와 진짜 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아마 이번 가을 야구에는 KBO에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네, 그러니까 같아요. 그 작년에 해오실 때 어땠냐면요. 처음에 그 공식 업체에서 예매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서버가 다운되거나 다 팔립니다, 티켓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로 사람들이 다 옮겨가요. 여기가 다 팔리고 서버가 다운이 되면은 여기가 서버 접속이 막 지연이다가 또 다운이 됐대요. 이야. 네. 올해 저기 더할 겁니다. 1차전 얘기였네요. 작년 LG KT 한국 시리즈 1차전. 아, 저게 작년 거예요? 네, 작년 오. 작년인데 장당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연선. 네. 한 장에? 네, 1루 테이블석 한 장에 100만 원. 그러니까 두 장에서 200만 원에 팔겠다고 네. 지금 올려 놓은 거죠. 네. 네. 적어야 되겠다. 네. 저런 적어야 제보를 되겠다. 제가 작년에 네.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외야석이 10만 원이었대요. 이야. 외야석 어마어마했군요. 10만 원, 1루 블루가 35만 원, 테이블석이 최대 100만 원. 네. 네. 올해는 좀, 이거 이제 어떻게 진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라도 그러니까 그래요. 뭐 찾아내야 돼요, 비싸게 이거. 네. 사고 팔고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다고 쳐도 최소한 좀 이게 양심도 없고 저게. 예, 뭐 세금 네. 세금 안 내죠? 안 내고 네. 뭐 예, 폭리 그러니까 취하죠. 폭리 취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예. 해결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국 스포츠가 가장 횡행하는 나라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 리셀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너의 맞아요. 노력이니까. 네. 대신 이제 몇 배 이상 올리지 못하게. 네. 그래서 세금도 만약에 내고. KBO가 이걸 통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두는 거잖아요. 최대 올릴 수 있는 건 뭐 2배까지. 그렇죠. 뭐. 네, 좀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 뭐 시즌권자 경기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럼 이거를 다시 팔게 해줄게. 그렇게 열어놓으면서 좀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제, 네. 물론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쵸. 많이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드는 일인데 이런 대형 이벤트에는 좀 실명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슈퍼챗. 슈퍼챗. 그렇죠? 네. 로프차님은 부산 신구장 얘기 또 해주셨고 네. 정태영님은 그 이만수 감독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있을 때는 800만 원이었다고. 와. 컵스 우승 때 얼마였을까요? 그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기는 네, 화이트삭스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시간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는. 네. 네. 거기는 특히 이제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기업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무슨 세일즈 해야 되는 회사면 상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 그 한국 시리즈 3차전 그 표 좀 구하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무조건 구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그러면, 들더라도. 네. 얼마가 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러면 뭐 열심히 찾아봐야죠. 그 예전에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갔는데 애리조나에서 슈퍼볼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자주 해요. 그때 어느 그 식당 사장님께서 되게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자기 슈퍼볼 티켓을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딱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나 이거 4개나 있어. 오. 네, 딱 이러면서 약간 미국에서는 이게 좀 과시용도 아유, 그럼요. 되거든요. 슈퍼볼이니까 자기가 과시할 만하죠. 네.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슈퍼볼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가격이 너무 갔더니 어마무시해서. 그분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일찍 같은- 오지 네, 그랬어. 같은 그때 내가 분이- 표 남았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과시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셨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티켓 참 구하기 힘들죠. 요새 최고의 효도가 저 임영웅 씨 콘서트 끊어드려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게 최고의 효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 가을 야구 티켓 해서 드리면 그것도 효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